자, 먼저 우리가 증가와 감소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증가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어떤 x 두 개에 대해서 x가 커졌다라고 할 때 걔네들이 갖고 있는 함수값이 커졌다면 그걸 증가라고 하고요. x1은 커졌지만 fx의 값은 작아진 형태를 우리가 감소라고 합니다. 그래프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근데 어제 이게 도함수 활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도함수, 즉 미분계수랑 관련을 짓고 싶어서 어떤 점에서 f'x가 0보다 크다면 증가하고 있음을, f'x가 0보다 작다면 감소하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걸 증가와 감소는 기본적으로 x좌표와 y좌표를 비교하는 건데, 그 와중에 만약에 프라임이 0보다 크다면 증가, 작다면 감소로도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 그래프가 증가하다가 감소하거나 감소하다 증가하는 이런 형태에서 나오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 등장하는 개념 뭐예요? 극대라는 표현이 등장하고요. 엄밀하게 표현하자면 극대는 A를 포함하는 어떤 구간에서 A를 포함하는 어떤 구간에서 fx가 fa보다 다 이하라면, 즉 fa가 근처에서 제일 크다면 그걸 극대라고 하고요. 극소라는 것은 a를 포함하는 어떤 구간에서 fx들이 fa보다 크다면, 얘가 근처에서 제일 작다면 그걸 극소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극대와 극소를 기준으로 하면 걔네들은 프라임에 대한 정보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렇게 생긴 것도 극대고요. 이렇게 생긴 것도 극대. 그러니까 꺾여서 미분 불가능인 거에서도 극대 극소는 이야기할 수 있고요. 하물며 불연속일 때도 우리가 극대랑 극소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극대, 극대, 극대. 극소, 극소, 이것도 극소. 근처에서 제일 작으면 극소, 근처에서 제일 크면 극대. 그래도 이제 우리가 도함수의 활용이니까 이런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럼 그런 형태는 어떻게 등장하냐? 말했던 것처럼 증가하다가 감소할 때, 즉 f'이라는 애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뀔 때 우리가 극대값이 나온다라고 말을 하고요. f'이라는 값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뀔 때 극소값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서 결국 f'x가 0일 때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0인 게 아니라 0은 그 과정에서 등장하는 형태일 뿐이고 우리가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뭔 말이냐면 f'x가 0이면 무조건 그 값을 갖냐에 대해서 답은 뭐라고? 아니라고 말을 했죠. 그 값을 갖고 미분이 가능하다면 프라임이 0이겠지만, 프라임이 0이라고 해서 그 값을 갖는다라는 보장은 안 돼 있어요. 누가 대표적인 사례죠? 맞아요. x세제곱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0인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얘가 뭐 그 값을 갖지는 않죠. 그렇죠? 4차 함수에서 비슷한 게 있어서 보면 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이런 형태에서도 0에서 미분은 가능하고 실제로 프라임 0 하면은 0이 되는데 기울기가 0이지만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게 되며 이 그래프에서는 그 값이 3 한 군데에서만 존재하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미분 가능하고 프라임이 0, 그 값을 가지면 프라임이 0이다. 맞는 얘기지만 반대,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까지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에 대해서 먼저 진도 나가고 다음 파트로 넘어갑시다. 개념은 뭐 요거예요. 수학2랑 다르지 않죠.
수학조랑 다르지 않다. 관련된 문제들 한번 보면서 진행해보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다 지우고 진행할게요. 783번입니다. 그냥 형태 자체가 지저분할 뿐이지 얘네들 자체가 뭐 그렇게 엄청 어렵고 그러진 않아요. 개념 자체는. fx라는 애가 2x 제곱 더하기 ax의 2x 제곱이에요. 그렇죠? 감소하는 범위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f'x. 근데 이 형태 자주 나온다고 기억하라 했죠. 이 x제곱 곱하기 뭐 함수꼴 어떻게 한다? 얘 그냥 한번 그대로 써주고 뭐 하자? 미분한 거 더해주자. 이렇게 쓴 거죠. 자, 내가 원하는 건 얘가 감소하는 부분, 즉 0보다 이하인 부분을 찾는 거고요. 그럼 여기 얘는 어차피 무조건 0보다 이상 크니까 관심 없고 2x제곱 더하기 4 더하기 ax 더하기 a라고 하는 애가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b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즉 뭐 인수분해가 2에 x-b, x-l 이렇게 되겠다. 전개하면 2x제곱 마이너스 2b 더하기 2x 더하기 2b가 되는데 그럼 얘랑 얘랑 같고요. a가 2b니까 4 더하기 2 잠깐만요. 저 좀 이상해 보이는데? 안 이상하네. 4 더하기 2b가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4b는 마이너스 6, b는 마이너스 2분의 3, a는 마이너스 3,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분의 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감소하는 범위라고 했기 때문에 구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저 프라임이 0 이하인 부분 찾는 거고요. 지수함수의 부분은 우리가 실제로 무조건 0보다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2차 부등식이라고 인식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 fx가 x-ln x제곱 더하기 a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서 얘가 실수 전체 구간에서 증가한대요. 즉 f'x가 무조건 뭐란 이야기예요? 0 이상인 거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죠. 가끔 오해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얘 왜 0보다 크다가 아니라 0 이상이죠? 맞아요. 0 됐다가 증가하는 건 우리가 증가 상태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등호가 붙여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시험 전까지도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중요합니다. 네, 0 이상이라는 거죠. 미분을 합니다. 1 마이너스 ln 미분한 거니까 x제곱 더하기 a분의 2x 통분이 되겠죠. x제곱 더하기 a분의 통분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a. 자, 근데 얘는 어차피 플러스거든? 그러니까 내가 0 이상이라는 거는 얘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a만 0 이상이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하라는 거야? 판별식이 어떻다는 거야? 0 이하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1-a가 0 이하다. a는 1 이상. 그래서 야, 미적분까지 왔는데도 여전히 2차 부등식과 판별식을 사용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계속 나오는 주제다. 789번 fx가 x 더하기 1분의 2의 ax제곱인데 1부터 무한대까지서 증가한다 라는 멘트는 뭔 말이냐면 f'x가 0 이상이길 바란다는 거죠. 전제 조건이 뭐야? x가 1보다 클 때. f'x를 구합시다. 어떻게 구해요?
몫의 미분이잖아. 그치? 분모 제곱한 것분에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어? 뭔 소리야?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마이너스 분모 미분 곱하기 2a x제곱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x 더하기 1의 제곱 2의 ax제곱으로 묶어주면 ax 더하기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건 뭐야? x가 1보다 클 때 얘가 0 이상이면 되겠죠. 근데 요만큼이 뭐예요? 이거 이미 플러스거든, 이거는? 그치? 이건 어차피 플러스잖아? 나는 얘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원하는 건 뭐예요? 저 1차잖아요, 1차식. 1차식이 0 이상이길 바란다는 거야. 얘가 x절편이 a분의 1-a인데 그게 뭐보다? 1보다만 작으면 되겠죠. 그래서 1보다 큰 부분에서 0보다 크기만 하면 된다. a분의 1-a가 1보다 이하다. 그래서 a는 2분의 1 이상이다. 최소값은 얼마?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사실 나랑 1학년 때부터 했던 친구들은 내가 매번 말했는데 우리 부등식을 그래프로 해석하려고 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었고 이런 데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ax 플러스 a-1이 0 이상이다 1보다 클 때 이게 해석이 잘 안 될 수 있거든. 근데 그래프로 보면 사실 명확하다는 거예요. 얘 그래프를 그렸을 때 1보다 오른쪽에서는 0보다 커 있는 상태면 돼 라고 생각하는 거죠. 1보다 오른쪽에서는 0보다 큰 상태면 돼. 그러려면 x절편인 a분의 1-a가 1보다 이하면 된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 부등식만 해결해주면 되겠다.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프 상에서 이미 기울기인 a는 0보다 크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프가 그걸 보증하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눌 때 이거 a가 0보다 작으면 안 돼요? 작으면 어떡해요? 이런 논의는 아예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프는 그만큼 우리한테 많은 정보를 제시해준다. (793번에) fx가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a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b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x는 3에서 극소값 2분의 3을 갖는데요. 미분 가능한 애잖아요. 그래서 극소값을 가진다는 건 프라임 3이 0이라는 것과 동시에 f3은 얼마? 2분의 3이라는 것까지도 구할 수 있죠. 여기에다가 3을 대입합시다. 그럼 8분의 9a 더하기 b 마이너스 9가 되고요. 이게 2분의 3. f 프라임 3은 어떻게 돼요? 하기 싫게 생겼네. 하기 싫게 생겼죠? 진짜 하기 싫게 생겼네. 이거는 공간이 좀 모자라겠네요. 그냥 밑으로 내립시다. 나는 칠판 공간이 모자라서 여러분은 뭐 책 공간이 있으면 그냥 쓰세요. 미분할게요. x-1의 제곱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분자 미분하고 분모 그대로 분모 미분하고요 분자 그대로 x에다가 3을 대입하면 8의 제곱분의 8 곱하기 6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곱하기 9a 더하기 b 마이너스 9. 근데 여기에서 이미 힌트를 줬거든. 2분의 3이 얘라고 했는데 얘네 둘을 통분을 시켜주면 8분의 12가 돼요. 그쵸? 그래서 이 9a 마이너스 b야 9a 더하기 b분의
9a 더하기 b 마이너스 9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가 되죠. 그래서 얘가 얼마가 돼요? 12가 됩니다. 즉 8의 제곱분의 8 곱하기 6a 빼기 3 마이너스 72가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얼마가 돼야 돼요? 6a 마이너스 3이 9가 돼야 되고요. a는 2가 됩니다. 근데 a가 2면은 여기다 뭐 대입해야지 12가 돼요? b가 3이면 되겠죠? 그래서 둘 빼달래요. 답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연립을 해야 되는데 여기 비슷한 형태가 등장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바로 집어넣으면 되지. 그걸 또 뭐 전개하고 넘기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그럼 어떻게 인식하냐라고 한다면 사실 관찰의 영역이죠. 관찰의 영역입니다. 관찰을 잘 해야 돼요. 이것도 보면서 뭐 이렇게 넘길 생각하는 것보다는 분모가 깔끔하면, 분모 간의 관계가 깔끔하면 그냥 통분으로 이해해 주는 게 훨씬 계산량을 줄일 수 있죠. 그렇죠? 뭐 이런 것만 보면 항상 X자로 곱해야지! 너무 중학교 학생 틱한 생각입니다. 고3이면 고3답게 이미 우리의 인지 능력이 충분히 향상됐어요. 그렇죠? 중학교들이랑 잼이 안 돼. 이제 너희들은 충분히 성장했어. 그렇죠? 중학교 애들이 한 번 말하면 못 알아듣고 너희 이미 알아듣고 있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걸맞는 풀이를 써야지. 아직도 중학교 풀이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건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향상, 성장 속도를 늦출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나약하지 않다. 알았죠? (796번) 보겠습니다. fx라는 애가 x 더하기 루트 2 마이너스 x분의 1이에요. 얘의 그래프는 우리가 그릴 줄 몰라요. 그렇죠? 그래프는 그릴 줄 모릅니다만 극소값은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 같아요. 어떻게 구해요? 프라임이 0인 거 찾으면 되겠죠? 그렇죠? 프라임이 0인 거 찾으면 됩니다. 자, 아주 기분 나쁘게 생겼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몫에 미분합니다. 분모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분모 미분하면 1 더하기 루트 2 마이너스 x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2 루트 2 마이너스 x분의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 둘만 통분해주면 되겠죠? x 더하기 루트 2 마이너스 x의 제곱 곱하기 2 루트 2 마이너스 x 분의 2 루트 2 마이너스 x 빼기 1 이게 0이면 사실 그냥 얘가 0인 거야. 그쵸? 쟤만 0인 거잖아요. 아 그럼 2 루트 2 마이너스 x가 1인 거고요. 루트 2 마이너스 x가 2분의 1인 거고요. 2 마이너스 x가 4분의 1인 거고요. 결론적으로 x가 얼마? 4분의 7인 거예요. 그 4분의 7을 이제 대입하면 되죠. 대입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f 4분의 7은 4분의 7 더하기 루트 4분의 1분의 1이라 9분의 4가 되겠어요. 간단하죠? 그냥 극소값 구하는 건데 미분 가능하니까 우리가 미분해서 0 되는 값 찾아서 대입해주면 된다. 맞아요? 대입하면 된다. (800번) fx가 2x제곱 더하기 k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돼 있어요. 그쵸? 미분해야겠죠? 미분해야지 뭔가 정보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미분을 합니다. f'x는 2x제곱 마이너스 k2의 마이너스 x제곱이에요. 그럼 이거를 2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묶어주면은 2의 2x제곱 빼기 k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내가 찾는 건 2의 2x제곱이 k인 거 찾는 거거든? 그럼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이거 2의 x제곱의 제곱인데요? 제곱이 k인 거니까 2의 x제곱이 뭐라고 쓰는 거야? 2의 x제곱이 뿔마 루트 k인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친구들 있어요. 당연히 틀렸습니다. 왜 틀렸죠? 지수함수는 무조건 0보다 큽니다. 그래서 뿔마 루트 k가 아니라 그냥 2의 x제곱이 루트 k인 경우 하나만 돼요. 하나만 됩니다. 이것뿐이에요. 얘만 극값입니다. 마이너스 x제곱은 존재하지 않다. 그러니까 2의 x제곱이 마이너스 k인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극값 갖는 이걸 때 극값 가짐이라고 말하는 게 정확하겠죠. 자,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n은 어떻게 되죠? 이거를 ln 루트 k라고 써도 되긴 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귀찮으니까 이렇게 쓰죠. 이 알파 제곱은 루트 k를 만족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f 알파가 얼마냐? 이 알파 제곱 더하기 이 알파 제곱분의 k라서 루트 k 더하기 루트 k분의 k라 2루트 k가 되죠. 자, 그러므로 기역과 니은은 틀렸어요. 기역은 극대극소 다 가진다라고 했는데 극값 하나밖에 없으니까 둘이라는 말은 틀렸고요. 니은은 극소인지 극대인지 사실 몰라요. 얘가 지금 극소야 극대야. 아직 나 안 따졌어. 얘가 극소인지 극대인지 몰라. 근데 어쨌든 루트 k는 아니야. 어쨌든 루트 k는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땡. 디귿에서 뭐라 했어요? x는 1에서 극값을 가지면, 즉 알파가 1이면 이라고 말을 했어요. 알파가 1이면 k는 어떻게 되죠? 루트 k가 2잖아요. 그러니까 k는 얼마? 2의 제곱이다. 네, 맞죠. 그래서 답은 디귿 하나요. 답은 디귿 하나다. 그래서 디귿에서는 실제로 얘가 극소인지 극대인지 말도 안 했죠.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봅시다. 얘가 극소예요, 극대예요? 극소야, 극대야? 극소야, 극대야? 자, 이런 식으로 판단합니다. 보세요. 2의 2x제곱은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쵸? 얘가 지금 y는 k라는 것과의 교점이 알파라는 거죠. 그래요? 그럼 알파보다 작을 때는 2의 2x제곱이 k보다 어때요? 작죠? 즉 얘는 마이너스였어요. 알파보다 작은 부분에서 f'은 마이너스였다는 거죠. 하지만 알파보다 큰 부분에서는 2의 2x제곱은 k보다 커진 상태이므로 f'이 플러스가 됩니다. 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얘 누구예요? 맞아요. 이거 극소입니다. 얘 극소예요. 뭐야? 극소. x는 알파에서 극소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극소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접 확인할 수밖에 없나요?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지만 아직은 우리가 이야기는 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채택을 합니다. 좌우를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수학2가 편했던 거예요, 여태까지. 수학2는 개형을 알고 있으면, 개형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개형을 기억하고 있는 걸 바탕으로, 뭐야, 이거 개형 이렇게 그려져야만 하니 x값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극대극소가 명확해집니다. 되게 쉬운 거죠. 3차 함수가 있어요. 이 x가 1이랑 3에서 극값 갔는데 그럼 당연히 얘가 극대고 얘가 당연히 극소예요. 만약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면 딱 반대겠죠. 1과 3에서 얘가 극대일 거야. 이거를 우리가 최고차항 계수랑 극값의 개수만으로도 파악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미적분에서는 그게 잘 안 될 수 있다.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번거롭죠? 번거로워요. 그런 부분에서 살짝 디테일이 좀 난이도가 올라간 거죠.
수학 2보다 좀 어려워져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나름 이제 단원 과목 이름이 달라졌는데 수학 2처럼 똑같이 되면 당연히 좀 시시하겠죠. fx가 sin 세제곱 2x입니다. 그 값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그 값의 개수를 구하면 당연히 우리가 가장 큰 후보는 누구예요? 프라임이 0 되는 값이겠죠. 맞아요? 야, 804번 안 했는데 왜 아무도 말 안 했어? 라고 하기에는 지금 뭐라고 하려고 했죠, 시원이가? 804번 보겠습니다. fx가 2ln x분의 x예요. 얘가 x는 a에서 극소값 b를 갖는데요. 자, 그래서 미분부터 합니다. 프라임 x. 당연히 뭐예요? 얘가 목세미분이잖아요. 그쵸? 2ln x의 제곱분의 분자 미분하고 분모 그대로 마이너스 분모 미분 곱하기 분자 그대로 착착. 이 lnx의 제곱은 사실 크게 쓸모가 없어요. 얘가 0 되는 값 찾는 거고, 그럼 lnx가 1이어야 되잖아요. x가 얼마일 때? 2일 때 2분의 2가 극소다. 선생님 극대일 수도 있잖아요. 야, 지금 극값이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 여기 극대 극소 말할 건덕지가 있어? 없잖아요. 그냥 2일 때 얘가 극소다 라고 하면 되고요. 둘 더해달라 했으니 2분의 3이다. 그렇죠? 이어서 810번 fx가 sin 세제곱 2x예요. 그래서 그 값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프라임의 근의 개수를 파악해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미분부터 해보죠. 3 sin 제곱 2x 이게 건미분이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속미분 sin 2x 미분해야 돼요. 그럼 코사인 2x에다가 심지어 그러니까 sin 2x를 미분하고 거기서 나온 2x를 한 번 더 미분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요? 얘의 근의 개수를 찾아야 돼요. 그럼 사실상 이게 6 sin 제곱 2x 곱하기 코사인 2x인데 얘가 0 되는 거 몇 개 있어 보여요? x가 0과 파이 사이에서 몇 개 있어 보여요? 2개 있습니다. 코사인 2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지금 주기가 파이죠. 여러분 다음 주까지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 풀어오잖아요. 그렇죠? 주기가 파이잖아요. 그럼 얘가 한 번 이렇게 파이 하는 동안 근 2개 있죠. 그래서 2개입니다. 맞아요? 그럼 이제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얘는요? 이게 뭐예요? 왜 안 따져요? 자, 이거는 수학 2랑 거의 흡사합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y는 x 세제곱 얘 왜 0에서 극값 안 갔죠? 부호 안 바뀌어요. y 프라임은 3x 제곱이죠. 얘는 무조건 x 제곱 되면 무조건 뭐예요? 0 이상이죠. 0인 부분이 있을지라도 부호가 안 바뀌어요. 그쵸? 네, 같은 주제입니다. 제곱이 있죠. 프라임에 있는 제곱은 부호를 안 바꾸어요. 그러니까 얘가 부호가 안 바뀝니다. 부호가 안 바뀌기 때문에 얘는 절대 그 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알았죠? 여기도 제곱이 있어서 그 값 없었죠? 쟤도 제곱이라서 그 값 안 갖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코사인 2x는 0만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 2에서 이런 지식을 이미 알고 있었어야 미적분에서도 자연스러운 거라고. 형태가 달라졌을 뿐이지 자연스럽다고요. 알았죠? 그럼 당연히 수학 2로 갔을 때도 이거 뭐 프라임에 지금 제곱이 떴어? 그 값 없네 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요? 유기적으로 생각해줘요. 수학 2랑 미적분 큰 틀은 같습니다. 그냥 디테일한 함수가 좀 다를 뿐이지. 유형 18이랑 유형 19가 이제 학교 시험에 잘 나오는 주제입니다. 잘 나오는 주제예요. 방금 sin 제곱 2x가 그 값을 안 갖는 이유는 뭐예요? 부호가 안 바뀌었기 때문이죠.
아까 전에 2의 2x제곱 마이너스 k라는 애가 알파라는 지점에서 내가 설정한 알파라는 지점에서 극속값이 됐던 이유는 이 알파라는 값을 기준으로 그 함수의 값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 아이디어를 지금 여기서 묻고 있습니다. 일단 813번 또 나왔어요. fx라는 애가 2의 x제곱 이 앞에 있는 게 편해서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2라고 했을 때 얘가 그 값을 안 갔는데요. 자, 그럼 f'x가 어때야 돼요? 이 x제곱에 어떻게 한다고? 한번 그대로 쓰고요. 미분한 거 쓰고요. 그쵸? 이게 이제 곱의 미분의 결과라 했죠. 이거 되게 자주 써서 기억하라고 했었고 진짜 자주 나오고 있지. 그래서 되게 자주 나오고 있죠. 자, 근데 얘가 뭐라는 거야? 그 값을 안 갖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0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부호가 안 바뀌어야 돼. 즉 얘가 당연하게도 뭐예요? 판별식 0 이하라는 거죠. 자, 여기 x의 개수가 짝수니 a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라서 a 제곱 마이너스 1이 0 이하인 거고요. a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이렇게 범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 19를 많이 어려워해요. 아까 전에 했던 건데 저기 뭔 소리 하고 넘어갔던 친구들이 이제 이것도 뭔 소리 하고 넘어가고 싶어 하겠죠. 아까랑 같은 이야기예요. fx라는 애가 kx 더하기 8 코사인 x 더하기 사인 2x가 됩니다. 얘가 그 값을 가진대요. 즉 뭔 말이에요? f'x라는 애가 k-8 사인 x 더하기 2 코사인 2x가 돼요. 그 값을 가진다는 게 뭔 말이에요? 이게 0 되는 근이 존재한다. 맞아요? 아닙니다. 맞아요. 부호가 바뀌는 근. 아주 정확하게 잘 말했어요. 근이 아니라 부호가 바뀌는 근이 존재해야 돼요. 그럼 부호가 바뀌는 근이라는 게 어떤 개념일까요? 어떤 개념일까? 일단 부호가 바뀌는 건? 그게 뭔 말이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아까 전에 했던 그 2의 2x제곱 마이너스 k는 0 걔의 아이디어를 훔쳐와야 됩니다. 어떤 가로선을 기준으로 얘가 관통할 때 부호가 바뀌어요.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걸로. 그래서 이 부호가 바뀌는 근이라는 거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거는 나만의 표현이 알았죠? 나만의 것, 내 개인의 것입니다. 관통근이라고 할게요. 관통근. 즉 근인데 교점이죠. 교점. 관통하는 교점이 있을 때만 극값이 생겨요. 관통근이 있어야지만 관통 교점이 있어야지만 극값이 생깁니다. 즉 우리가 근이라는 것은 교점으로 바라보기로 해요. 그쵸? 근데 얘에 대해서 k는 8sin x 마이너스 2 코사인 2x에 대해서 우리가 얘를 관통하는 근 교점이 있는 것으로 해결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 이제 그래프 그리고 얘가 관통하도록만 해주면 되죠. 자, 근데 문제가 생겨요. 이거 너 그래프 그릴 줄 아나요? 몰라요? 왜 모르죠? 이딴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뭐가 제일 거슬려요, 여기에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뭐가 제일 거슬리죠? 거슬리는 것부터 해결하는 게 우리가 문제 해결의 기본이잖아요. 그치? 나는 2x가 좀 거슬려. 자,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죠. 코사인 2x가 뭐였죠? 어떻게 해결하죠? 코사인 2x? 3개가 있었어요. 코사인 2x는 특별히. 맞아요? 코사인 제곱 x 빼기 사인 제곱 x 2 코사인 제곱 x 빼기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x. 누가 여기서 제일 어울릴까? 여기 사인이 있기 때문에 얘를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x로 따집니다. 배각 공식을 외워야 되는 이유예요.
문제 나오니까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자, 그럼 얘는 이렇게 되죠. 4 사인 제곱 x 더하기 8 사인 x 마이너스 2. 자, 얘 그래프는 그럼 우리가 그릴 줄 알아요? 이거 마치 뭐처럼 생겼어? 2차 함수처럼 생겼잖아. 그치? 그럼 2차 함수로 그리면 되죠. 4 s제곱 더하기 8 s 빼기 2라고. 즉 4에 s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로? 6으로 그리면 되겠죠.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맞아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게 얘 그래프 맞아요? 얘 그래프가 얘야? 아니지. 왜 아니야? 매번 하던 말 뭐 치환하면 새로운 범위가 생깁니다. 치환하면 새로운 범위가 생겨요. 그렇죠? S라는 것으로 내가 사인을 S로 치환했기 때문에 S의 범위는 뭐부터 뭐까지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죠. 즉 그래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남겨야 돼요. 여기만 있습니다. 그래서 1을 대입하면 얼마? 10이 되죠. 자, 내가 뭐라고 했어? 나 지금 얘의 그래프랑 얘의 그래프가 어떤 교점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관통근이어야 되겠죠. 뭔 말이냐면 노란색을 관통하면 돼요. y는 k가. 즉 k의 범위는 마이너스 6과 14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선생님, 얘는 왜 등호가 안 붙어요? 말했죠. 관통해야 돼요. 관통해야 된다고. 여기에 있으면 관통해요, 안 해요? 끝에 있잖아. 그치? 끝에 있는 건 관통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관통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극값에 갖는 부분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봐요. 그냥 요걸로 생각해주면 되겠네요. f 프라임 x가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얘가 f 프라임 x죠. 맞아요? 프라임 x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0과 3의 기준 이렇게 그려져 있죠. 맞아? x축이 여기 지금 관통했어요? 관통 안 하고 얘는 관통했죠. 그 결과로 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생기는 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그래프 그려진다는 거예요. 접하고 있으면 극값 안 생깁니다. 여기는 실제로 삼각함수로 확장을 시켜보면 어떻게 된 거냐면 저 점이 뭐예요? 지금 사인이 1이 되는 거잖아. 그치? 사인 x가 1이 되는 거예요. 지금 k가 이렇게 지나고 있는 거라고. 저 1,10을 k가 지난다는 말은 사인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지난 거예요. 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극값이 얘처럼 안 생깁니다. 얘가 안 생겼던 것처럼 쟤도 안 생겨요. 그래서 관통해야만 해요. 관통. 주어진 범위 안에서 관통해야지만 극값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에서 많이 헷갈려 하는 거. 여기에는 극값이 등호가 안 붙습니다. 양쪽 사이드에 다. 알았죠? 이게 수능 특강에도 있고 좀 자주 나오는 표현이라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학교 시험에도 잘 나오는 표현이에요. 여기에서 이것도 관통만 해. 여기만 관통해서. 그쵸? 여기 기준으로 부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기 기준으로 지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바뀌었잖아. 그래서 뭐 생겼어? 극소값 생겼죠. 그것처럼 이 가로선을 한번 넘어가야지 극값 생깁니다. 여기는 여기에 있으면은 얘 기준으로 무조건 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부호가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극값이 없다라고 해석해줘도 되겠습니다. 잠시 쉬기에는 시간이 너무 일러요. 그쵸? 애매하다, 애매해. 잠깐 쉬었다 하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오늘은 목표가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인데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해서 몇 개 안 남았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되게 어려워해서 그래프 그리는 건 뭐 수학 최소도 어려워했잖아요. 미적분도 뭐 어려워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숙제가 얼마나 되지? 여기까지가 30